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자꾸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의 나라, 한국을 모욕하지 마세요. 여기 웬 필리핀 부녀가 한국인 피살 사건을 두고 토론 중입니다. 딸은 왜 한국을 옹호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고, 제 고향은 필리핀의 앙헬레스라는 도시예요. 이곳은 메트로 마닐라와 가까운 대도시 중 하나로 번화한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앙헬레스에서 살면서 느낀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려면 2016년의 한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앙헬레스에서 납치당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건이었죠. 지금도 그때의 공포심과 충격은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뉴스 속에서 처음 지익주 씨 사건을 접했을 때 너무 놀라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어요. 그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어요. 지익주 씨는 2016년 10월에 이곳 앙헬레스에서 납치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범인들은 그를 납치한 후 그의 가족들에게 약 500만 페소, 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의 가족들은 그 금액을 마련해 납치범들에게 전달했지만 지익주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수사에 필요한 증거들이 충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필리핀 경찰은 가족들이 수사를 요구할 때마다 이를 묵살했고 시간을 끌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불편한 소문도 들었어요. 사실 필리핀에서 경찰이 일부 사건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일부러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묵살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전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의 가족들은 결국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필리핀에 강하게 항의하며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납치와 살해의 배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들이 포함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것은 놀랍게도 필리핀 경찰 8명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고위 관료들로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도 전대미문의 범죄로 기록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을 납치하고 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부패와 치안 문제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저도 제 가슴속 깊이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제가 매일같이 오가는 이곳이 언제든지 외국인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필리핀의 치안 문제와 부패한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비극이었어요. 당시 필리핀 전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피해자와 한국 정부에 사과를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그때 저는 우리 고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들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익주 씨의 사건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지만 특히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조차 믿을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후로도 한국인들, 더 넓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앙헬레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잔혹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자주 당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그들은 순진해서 쉽게 믿고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안전을 지킬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내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경계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지익주 씨 사건처럼 우리 고향에서 한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고, 그래서인지 저도 은연중에 한국인을 조금은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 충재 씨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변하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더운 날이었어요. 제 지인이 자기 친구가 필리핀에 놀러 왔는데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며 저와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말에 반은 호기심, 반은 망설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사실 전 그때까지 한국 남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익주 씨 사건 같은 기억들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어요. 괜히 만나는 게 아닐까? 저분도 그냥 필리핀을 놀러 다니러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데 그가 바로 충재 씨였어요. 첫인상은 단정하고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12살이나 많다고 했지만 그보다도 동안에다 선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특히 충재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필리핀에 온 건 사업차였고 저희 지인과 우연히 알게 된 거래처에서 저를 소개받게 된 거였죠. 처음 만남은 정말 어색했어요. 어찌나 어색하던지 저도 모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곤 했죠. 충재 씨는 저보다 한국말이 훨씬 유창했지만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몇몇 말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필리핀어로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게 어찌나 귀엽고 우스꽝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죠. 그렇게 웃음이 터지자 충재 씨도 편안해졌는지 꺽 웃네 라며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참 설렜던 것 같아요. 처음 느껴본 기분이었죠.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충재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면 항상 기다려주고 피곤할 때마다 힘들면 어깨를 빌려줄게요라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이 그저 제게는 낯설기만 했죠. 그는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마치 평생 함께했던 사람처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충재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더 이상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충재 씨가 필리핀에 더 오래 머물러야 했던 날 그가 제게 전해준 작은 쪽지 때문이었어요. 쪽지에는 짧은 한국어로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 작은 글씨에 제 마음은 너무나 따뜻해졌고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연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필리핀에서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한국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낯선 나라에서 무사히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충재 씨가 항상 곁에 있어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부모님과 동생들은 제게 작은 배웅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날 밤 엄마와 아빠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는 마리아야, 꼭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리움과 걱정이 묻어나왔죠. 아빠는 내 딸이 멀리 가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 거라니. 이제 보내줄 수 있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제 결혼을 축복해주며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재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내내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충재 씨의 손길에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조금 멀게 느껴졌고 친근하다기보다는 경계심이 생기는 나라였죠. 하지만 남편 충재 씨와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에 오기로 한 이상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무언가 낯설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일상이 편안했기 때문인지 이렇게 큰 공항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 저 혼자 작은 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 충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제겐 한국 생활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셨어요. 김 여사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안아주셨죠. 저를 꼭 껴안으며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긴장한 표정을 보이자 시어머니께서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아유, 마리아, 내가 무서워요? 라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어졌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환영의 의미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 음식을 거의 처음 접하다 보니 매운 음식이 많아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식탁 앞에서 저도 정말 맛있게 먹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서툴렀고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생소하기만 했죠. 필리핀에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소리내어 인사하기나 가벼운 대화조차 한국에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계속 틀린 방향으로만 걷고 있는 기분이었죠. 매일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처음엔 의사소통조차 버거웠고 친구도 없으니 외로움이 컸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독하고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죠. 무엇보다 고향의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저는 한국의 계절마다 달라지는 날씨에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곁에는 충재 씨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충재 씨가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손을 꼭 잡으며 마리아, 여기에서 힘든 것 다 말해줘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니까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의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언제나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죠.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편해졌어요. 또한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매일 같이 저를 위해 애써주셨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필리핀의 가족을 너무 보고 싶어할 저를 위해 김 여사님은 제 친정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당시 김 여사님은 단순히 저와 함께 친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냉장고를 사주셔서 친정에 깜짝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필리핀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전자상가에 가서야 그 선물을 알게 되었어요. 최신형 대형 냉장고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는 친정 엄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가 너무 대견해서 시어머니가 준비했어. 김 여사님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냉장고는 친정에 가는 여정의 큰 선물이었고 가족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저를 친딸처럼 여기며 배려해 주셨고 저도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한국의 엄마처럼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습니다. 김치나 된장 등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라고 조금씩 다가오는 듯 도와주시면서도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땐 배려해 주셨죠.
어떤 날은 제가 매운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하자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그래. 우리 마리아는 매운 거 못 먹네. 하시며 새콤달콤한 음식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시어머니와 충재 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느껴지는 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도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곁에서 괜찮다, 힘들면 언제든 내게 기대라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제게 친정 가족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서서히 한국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갔고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충재 씨 덕분에 저는 점차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게 되었고 이제는 고향인 필리핀처럼 한국을 제 마음속의 두 번째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수줍어하며 몇 마디를 겨우 대답하곤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한국어가 편해졌어요.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열면서부터 하루가 바쁘게 시작됩니다. 남편 충재 씨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필요한 물건을 안내해드리며 손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철물점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과는 얼굴만 봐도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가벼운 인사를 건네거나 저를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네, 마리아 씨, 라며 웃어주시기도 하죠. 그럴 때면 어딘가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제 자신이 정말 한국에 잘 정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가끔 피곤해할 때가 있지만 서로 힘이 되어주는 덕분에 힘든 것도 이겨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어려워했을 때처럼 여전히 다정한 사람입니다. 어느새 철물점 일을 도와주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마리아, 정말 고맙고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돼요. 남편이 바쁜 틈을 타 제가 대신 손님을 응대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죠. 처음엔 조금 서툴렀던 철물점 일도 이젠 손에 익어 어깨너머로 배우며 능숙하게 일하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철물점 일이 바쁘긴 해도 저희 부부는 요즘 가장 큰 기쁨을 아들 리비니에게서 찾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새 삶에 소중한 결실이 생긴 거죠.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가정은 더없이 행복해졌고 한국이 진정한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리비니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꼬마예요. 작은 발걸음으로 철물점 바닥을 종종 걸어다니며 천진난만한 미소로 저희에게 웃음을 선사하죠. 손님들도 그런 리비니를 예쁘다며 볼 때마다 한마디씩 건네주셔서 철물점은 언제나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비니를 돌볼 때면 시어머니께서도 자주 도와주십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 친정엄마처럼 저희 부부와 리비니에게 관심을 쏟아주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리비니를 봐주셔서 저와 남편은 함께 데이트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리비니에게 한국 전통 이야기도 들려주고 한국 음식을 먹여주며 자주 아들과 정을 나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국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익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매일 바쁘게 흘러가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고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의 일상이 너무도 행복해요. 이제는 필리핀과 한국 모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나날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고향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게 깊은 아픔을 안겨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에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겪는 일이 더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살인 사건 피해를 입은 한인은 총 38명이라고 들었어요. 이 수치는 전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피해자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필리핀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동포 사회에도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제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너무도 무섭고 마음 아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인 사건 외에도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강도나 납치,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451건에 이른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긴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범죄 발생률이 유독 높다는 사실은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순진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큰 힘을 얻고 있고 나날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러한 한국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져만 가요.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필리핀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필리핀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잇따르는 사건들은 두 나라가 더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필리핀도 한국처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점점 두려운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으로서 필리핀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위험한 나라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따뜻함과 배려, 서로 돕는 문화가 필리핀에도 널리 퍼져서 더 이상 한인들이 두려움 없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필리핀 사람들 역시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